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장 보러 가시면 물가가 많이 올랐죠? 기름값도 오르고 식료품값도 오르고 왜 이렇게 다 비싸졌나 하고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멀리 미국에서 오고 있다는 걸 아세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우선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미국이 뭘 어떻게 하든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동네에 아주 큰 슈퍼마켓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 슈퍼마켓이 갑자기 가격을 확 올리거나 우리 동네 물건은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 장사꾼들 다 힘들어지겠죠? 미국이 바로 그 세계 최대 슈퍼마켓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슈퍼마켓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요한 거래처예요. 삼성 반도체, 현대자동차, LG 배터리, 이 물건들이 미국에 얼마나 팔리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가 살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책을 바꾸면 우리 일상에도 바로 영향이 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얼마 전에 아주 큰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전기차를 살 때 세금 혜택을 줄게. 단 미국에서 만든 차만.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자동차는 한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팔았는데 이제는 세금 혜택을 못 받으니까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미국 안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한국 공장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하는 분들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 정책 하나가 우리나라 일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금리입니다. 금리 많이 들어보셨죠?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 주는 거, 그게 금리예요. 미국이 요 몇 년 사이에 금리를 확 올렸습니다. 왜냐고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돈 쓰는 사람이 줄어서 물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만약 돈을 어딘가에 맡긴다면 이자를 5% 주는 미국 은행이 좋으세요? 아니면 이자를 3% 주는 한국 은행이 좋으세요? 당연히 미국 은행이죠. 외국 투자자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던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 대비 원화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달러에 1,100원이었는데 지금은 1,400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원화가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요? 우리나라는 석유, 밀, 옥수수 같은 것들을 대부분 수입해서 씁니다. 이걸 달러로 사야 하는데 달러가 비싸지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써야 해요. 그 비용이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장 보실 때 느끼시는 그 부담감, 여기서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른다. 즉 달러가 비싸진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품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수출 기업은 좋은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실 수 있어요. 맞아요. 달러로 돈을 받는 수출 기업은 잠깐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름값이 오르면 버스 요금, 택시 요금도 오르죠. 밀가루가 비싸지면 빵값, 라면값도 오르죠. 전기 만드는 연료가 비싸지면 전기요금도 오릅니다. 이렇게 줄줄이 올라가는 게 물가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 특히 어르신들께 옵니다. 연금이나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사이가 나쁩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서로 으르렁대고 있어요. 미국이 한국에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마라. 우리 편 해라. 그런데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해요. 무작정 등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미국 말을 안 들으면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딱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미국 말도 들어야 하고 중국도 놓치면 안 되고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당하는 형국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요? 미국이 하는 대로 다 당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 정부가 더 영리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를 미리 읽고 우리 기업이 피해를 덜 받도록 협상도 하고 대안도 마련해야 해요. 둘째, 기업들이 시장을 다양하게 넓혀야 합니다. 미국,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유럽 등으로 수출기를 다변화해야 해요. 셋째, 우리 내수 시장도 키워야 합니다. 해외 눈치만 보지 말고 우리끼리 사고 파는 경제 체력도 길러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걸 해내야 우리 경제가 미국 정책에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설 수 있어요. 오늘 긴 이야기 잘 따라오셨나요?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이 자기 물건만 쓰겠다고 하면 우리 기업이 손해보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우리가 중간에서 눈치를 봐야 합니다. 결국 미국의 경제 정책은 우리 밥상 물가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세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흐름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더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